안녕하세요. 짱짱이다 이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요즘 저녁마다 아이들 냉해 입을까 봐 동분서주 들였다 내놨다 엄청 걱정도 많이 하시고 바쁘시게 행복한 수고를 다들 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들은 이유는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십사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좀 사랑하고 예뻐하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을 조금 대충 모아봤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 책상이 이렇게 작다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이렇게 한번 예쁜 아이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제가 키우는 베란다 안쪽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관심 속에서 벗어나서 구석에서 엄마 모르게 스스로 그냥 알아서 커주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독자님들 또 말없이 댓글 한번 안 달아도 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의 뜻에 미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 초보 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형편없었어요. 1,000원짜리 토분에 1,000원짜리 아가들을 키우면서 온통 영상 색깔이 토분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한 아이, 두 아이, 다섯 아이 이렇게 데려오면서 유튜브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실패도 많이 했겠고 또 보낸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올해가 제가 이 겨울을 보내는 해가 3년째가 된답니다. 어떤 유튜버님께서 제가 한참 유튜브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육 생활을 3년 이상을 해야 고수라 소리를 듣는다. 3년이 안 되면 고수라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공감은 한답니다만 3년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성격, 아이들 키우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내 집의 환경이라든가 또 내가 아이들을 심어주는 분과 흙,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다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성향, 내가 좋아하는 타입, 또 취향 이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3년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1년, 2년 차 됐을 때는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살리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스킬이 늘었다 싶을 때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야 정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다육이를 키우긴 키우되 올여름 엄청 혹독했잖아요. 그런 혹독한 여름을 만나서 뭐 보낼 수도 있어요. 다육 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된 고수님들도 여전히 보내면서 키웁니다. 그 아이들을 보내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10개를 키운다 할 때 한 아이, 두 아이 아파서 갈 수 있어요. 다육이는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한번 제가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올 2년 차부터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기준이 보는 안목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성격을 파악하고 키우는데 조금씩 스킬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아주 혹독했을 때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고 보내지 않고 키우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요. 아이들 수영이었어요. 이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올여름에 무던히
애썼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아주 옥빛으로 초록초록하죠? 햇빛을 못 봐서 물이 들어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요즘 날이 춥다 보니까 뭐 끄트머리에 아주 은은한 빛은 들어오긴 하는데요. 요렇게 작은 분에 심어 주어서 한 1년, 저희 집에 1년 됐나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오늘 여름을 보내면서 요 형태가 너무 예뻐 가지고 요 모습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웃자라지 않게, 아이들이 얼굴이 펴지지 않게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물 조절이에요. 아이들을 얼마나 예쁘게 키우냐는요, 물과 햇빛도 물론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다육이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한데 가장 그중에서도 좋은 게 물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창을 공부할 때 연꽃 모양으로 키우는 게 가장 잘 키운다라고 어느 고수님한테 배웠어요. 요렇게 연꽃처럼 입장이 우위로 솟아야 창은 잘 키우는 건데,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제가 그 기준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꽃 모양으로, 연꽃처럼 요렇게 해요. 이 아이는 연꽃 같지요? 요 밑입장부터 완벽하게 꽃 모양을 만들어 줘야 잘 키우는 거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요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올 여름 무던히 애썼던 것 같고요. 이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 같은 2년차, 3년차 초보자들은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너무 과하면 아이가 입장을 확 벌립니다. 또 물이 고프면 안으로 옹그리고 모으겠죠. 성장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물을 더 주고 덜 주고 조절하는데 아주 무던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연꽃 모양의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 물음이 와서 녹아서 간 아이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럭저럭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된 아이들 위주로 해서 몇몇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아이인데요. 크림티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역시 제가 초보 때 저랑 같이 성장을 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 모양 하나 외두로 데려왔어요. 초보 때는 거의 외두죠. 1,000원짜리 아가를 데려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분질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두 개의 얼굴로 나누어지도록 저와 3년을 같이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웃자라지 않게, 요 꽃 모양의 모양이 망가뜨리지 않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물을 더 줄까 말까, 굶길까, 저면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요, 엊그저께 제가 분갈이 했던 연봉이에요. 이 아이도 3년 됐어요. 로제트는 많이 줄였죠. 제가 물을 아끼면서 키우는 타입이라요. 왜 그러냐 하면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 공간도 좁고요. 하나이라도 더 데려다 키우고 싶은 욕심에 저는 물을 마디게 주면서 아이들을 막 폭풍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져지면서 키우는 타입이에요. 어떤 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키우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랍니다. 제 성향이 그래요. 아이들, 큰 아이들보다는 작아도 수영 망가뜨리지 않고 요 꽃 모양의 얼굴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글다글 다져서 키우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건드려서 목대도 부러지고, 여기서 부러진 아이를 여기다 앉혀주는데 지금 뿌리를 이렇게 내렸거든요. 여기서 또 자라서 이만큼 채워주면 요 수영이 더 풍성하니 예뻐지겠죠? 근데 요 아이를 제가 엊그저께 분갈이를 왜 해줬냐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연봉이 옆으로 쫙 벌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저는 그런 꼴을 못 본다 하고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겨울 지나고 봄에 해주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는데 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아이가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겨울 분갈이를 이렇게 해서 수담지게 조금 모아주니까 좀 낫죠. 이 아이가 또 성장을 하면서 목대도 올리고 봄이 돼서 성장을 하면 또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수영도 망가지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봄이나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면서 예쁘게 키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3년 된 아이랍니다. 커다란 토분에
베란다 거리대, 작년 거리대에 나가 있었어요. 올해는 몇 번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늦게 나갔어요. 물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고 제가 영상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커다란 토분에 군생으로 초보 때 1,000원짜리만 데려오다가 이 아이를 아주 거금을 두고, 그때 당시는 몇 천 원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거금이었어요.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요 로제트,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햇빛 찾아서 이리저리 옮기고 분갈이도 한 4번째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은 조금 줄이고 더 작아진 것 같긴 한데요. 수영은 그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물은 덜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물은 조금 덜 들더라도 이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아이들 로제트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키우는 게 저한테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스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도 3년 된 아이예요. 커다란 토분에 있어요. 제 영상에 아주 초보 때 영상에 가면 이 아이가 있답니다. 처음 데려올 때보다 아주 1년 동안 못생긴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도 이 로제트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물을 부단히 굶기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엄청 이 아이는 물을 인색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물이 살짝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물이 덜 들어와도 요 얼굴을 펴지지 않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농장이나 제가 환경이 농장이나 공간이 아주 넓은 그런 곳에서 옥상 뭐 이런 데서 키웠다면 아이들 막 성장시키고 자구를 막 달게 하고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져서 덜 자라게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그렇게 키우려고 작년 1년을 그렇게 무던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집합을 시켜보니까요. 물론 예쁜 아이들을 골라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럭저럭 관리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원정 에본이죠. 요 빨간 분 기억하시죠? 작년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 빨간 작은 분을 요 에보니를 심어 주었더니 창을 그렇게 작은 분에 심으면 어쩌냐 하고 저희 기술자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다져서 퍼지지 않게 키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집을 하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올 가을에 조금 큰 넓은 분의 분갈이를 해주라고 지적을 하셨는데도 제가 고집으로 그대로 놔뒀답니다. 물론 처음에 올 때보다 이 얼굴이 크진 않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짱짱하니 다져지고 오히려 못 크게 이렇게 달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펴지지 않고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이 상태로 있는 게 저는 너무 기특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물론 제 눈이 안경이고 내 새끼가 더 예쁘고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지요. 농장에 가서 요즘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요. 농장 아이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것도 하나의 단계라고 기술자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요 시대가 지나고 제가 만약에 넓은 공간 키핑장에 가면 그 기준이 또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3년 된 아이랍니다. 요 분 기억하시죠? 선물로 받은 재작년에 아주 작은 러우예요. 봄에 아주 핑크색으로 철화로 그렇게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있었던 아이인데요. 빛깔은 그때 처음 들어올 때보다 안 예뻐요. 그렇지만 이 수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촘촘하게 빡빡하게 입장을 좀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밑에 저희 베란다에서는 자구를 다는 거를 크게 기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도 적게 주고 아이들을 달구다 보니까 자구가 쑥쑥 나오는 거를 못 느끼거든요. 이렇게 3년 차 되니까 아가도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더디게 크지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농장보다는 1, 2년 아이들이 늦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다면 농장에서 키우는 아이들 못지않게 키울 수 있다라고 조금은 제가 자신감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 다육맘님들 물론 첫 번째가 우리 다육맘님들의
건강이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하시되 요 예쁜 아이들도 건강이 먼저예요. 병들어 아프거나 뭐 벌레가 생기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만약에 저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한 다육맘님들이시라면 이제 조금 나 물 조절도 할 수 있어. 햇빛에 아이들이 물이 드는구나. 기온차로 물이 드는구나. 이렇게 많이들 배우셨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과 성격과 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 또 나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내 집 환경에 맞는 노하우가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키우는 성향.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작고 저는 작은 걸 많이 좋아해요 하고 영상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나는 아이들을 크게 성장을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 친구가 하는 키핑장 거기에 놀러 가면은요 뒤에 대품으로 세워놓은 아이들이 정말 멋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아직은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키를 크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크게 하려고 물을 그쪽 위주로 주다 보면요. 이 로제트가 얼굴이 커지긴 하겠죠. 근데 웃자라거나 수영이 망가지거나 할까봐 겁을 내면서 물 조절을 했던 1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여전히 이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키우려고 계획을 또 세운답니다. 각자 내년에 신년 계획을 다들 세우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아이들에 대한 성격, 키우는 노하우, 물 조절 이런 거 이제 웬만큼 하시잖아요. 냉해도 관리도 이제 잘 하실 거고 내년부터는 아이들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다육이는 예뻐야 되잖아요. 예쁘게 키워야 다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분지를 조금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화이트 그린이는 베란다에서 절대로 별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제가 베란다에서 별꽃 모양의 화이트 그린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 아집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 화이트 그린을 무던히 신경을 써서 별꽃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다육이 키우면 저도 이제 뭐 만 3년, 꽉 찬 3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1년 1년마다 조금씩의 목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차는 죽이지 말고 키워야 되겠다. 2년 차 때는 정말 분갈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2, 300개 되는 빨간색 토분에 아이들 옷을 다 각각 입혀주느라고 정신없이 2년 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토분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래도 한두 아이 있어요. 없을 정도로 제 옷을 다 입혀놓고 보니까요. 이제 만 3년이 되니까 키핑도 못지않게 농장 못지않게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육이를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2년차 후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올 여름을 보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똑같이 저희 집 아이 보면은 더 자라지도 않고 짱이맘네 아이들은 키우지도 않고 그분도 그대로의 모양이 그대로죠. 빛깔도 그냥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매일 똑같은 아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제가 이 아이 보여드린다고 주마다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LED 등 밑에서 물을 얼마나 빼는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빨간 봇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노란색이 더 많이 생겼죠. 아주 기특하고 예뻐요. 제가 이 레티지아과 아이를 처음 키울 때 저랑 같이 시작했던 어느 유튜버님께서 베란다에서는 레티지아를 절대 키울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거리대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죠. 베란다 창가 거리대가 없어도요. 바짝 붙여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바람을 많이 보여준다면 이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 보면 자리가 부족해서 웃자라기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심, 삽목 이걸 거의 안 해요. 아이들 모가지 댕강댕강 치는 거를 아주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혹여 하더라도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결정장애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 수영을 잘라내는 거에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한답니다. 웬만큼 하면 적심 안 하고 이렇게
수영을 다시 잡아서 옷을 갈아입혀서 그렇게 해서 다져가지고 키를 못 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이들 그렇게 성장을 안 시키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제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꽃 모양을 유지하고 키우려고 무던히 1년 동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아이도 2년 차 된 아이예요. 안 난데요. 이 아이도 웃자랄까봐 거리대에 내놨다 안으로 들어왔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리 바꿈을 하면서 했는데 얼굴은 이 화분이 지금 꽉 찰 정도로 좀 컸어요. 마디게 클 뿐이지 안 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얼굴이 펴지거나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할 거고요. 저랑 같이 시작한 저희 구독자님들, 또 이제 시작하는 초보맘님들, 초보맘님들이야 뭐 살리는 게 주 목적이겠죠. 1년은 그렇게 키우세요. 2년 차부터는 아이들 수영에 두 번째로 예쁘게 키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육이는 예뻐야 돼요. 수영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퍼지지 않게 그렇게 키우려면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햇빛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을 얼만큼 더 주고 덜 주냐에 따라서 아이 수영이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내년 목표에는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시라는 말씀을 어렵게 길게 했네요. 새해에는 여전히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짱이맘이 될 거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프고 뭐 보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엄마를 바라보는 더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2021년도 늘 건강하고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조금 있으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건데요.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에 소원을 빌으시면서 내년도 하시는 일 날로 번창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로 마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짱이맘 물러갑니다.